저는 긁어내 떠주게 빌지 말고. 아차 싶은 철희 씨. 아야 저놈 한 300만 원 받을 것을 주겠냐 쓰겠냐. 그냥 보듬고 나와. 철희 씨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실수투성이다. 정삼 씨도 소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아들의 노력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싶지만 보면 또 마음에 안 차고 직접 나서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잔소리만 늘었다. 21년 4개월 근무하다가 전역했네. 안 그랬으면 아버지가 안 오라했으면은 지금 정도 계속 군생활하고 있겠죠. 싱그러운 여름을 가득 품고 있는 완도의 한 작은 마을. 바다를 빙 둘러싼 산에도 녹음이 짙어졌다. 이곳은 황 씨 가족의 소들이 뛰노는 놀이터이자 배를 채우는 곳. 잘 자란 풀 덕분에 매일 포식 중이다.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이 목장의 전통. 그 역사가 벌써 34년째다. 이리 와. 밥 먹어. 이리 와. 아침 7시 밥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축사로 내려오는 신통방통한 소들. 철희 씨는 소 밥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겨우 3년차 초보 일꾼. 아버지의 부름으로 고향에 와서 가업을 잇는 중이다. 방목하는 소는 약 20마리로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들이다. 풀만 먹으면 살이 안 찌니 사료도 함께 먹이는 것인데 덕분에 철희 씨네 소들은 호강이다. 지금 방목시켜놓고 있는 소들이라 밖에서 자고 아침 되면 사료 먹으러 들어와요. 그런데 방금까지 풀로 배 채우던 소들 만나 싶게 참 맛있게도 먹는다. 철희 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는 방목시키는 20마리를 포함해 약 150여 마리. 밥 한 번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다려. 금방 밥 줄게. 잘 잤어? 3년 동안 소와 동고동락하다 보니 어느새 소가 자식처럼 느껴지는 철희 씨. 한 마리 한 마리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빠의 모습이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처음에는 그 소가 그 소 같더니 이젠 뒤처진 소까지 챙길 만큼 익숙해졌다. 풀은 주식인데 사료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식은 많은데 간식이 부족해서 돈은 비싸고 네, 조금씩 먹을 양만큼만 주는 겁니다. 소가 워낙 많다 보니 사료값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목장의 사령관 황정삼 씨. 철이야! 철이야! 아버지의 등장과 동시에 긴장한 아들. 매 눈으로 축사를 꼼꼼히 둘러보는데 서 여기 저 뱃집 먹일 때 비늘이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먹으면 소가 소화도 안 되고 죽어.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없애야 돼. 그러고 여기도 봐라요. 비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맨 비늘이 아니야 이거. 이거 소가 먹으면 죽어버려. 아버지의 계속되는 지적에 주눅드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라고 잔소리하고 싶을까?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아들이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이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눈에 띄었다. 저는 긁어내 떠주게 빌지 말고. 아차 싶은 철희 씨. 아야 저놈 한 300만 원 받을 것을 주겠냐 쓰겠냐. 그도 그럴 것이 철희 씨가 축사를 관리한 후 송아지 5마리를 땅에 묻은 적이 있어서 아버지는 또 송아지가 잘못될까 노심초사다. 어린 송아지는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소들에 깔려서 죽기 때문이다. 그냥 보듬고 나와. 철희 씨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실수투성이다. 정삼 씨도 소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아들의 노력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싶지만 보면 또 마음에 안 차고 직접 나서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잔소리만 늘었다. 안 쉬워. 어려워. 아버지의 잔소리 속에 아들은 또 한 송아지와 씨름 중이다. 이 송아지는 요즘 설사병에 걸려 밥을 통 먹지 못한다. 비쩍 마른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또 심기가 불편하다. 약만 먹이면 괜찮하겠구만. 왜 비실비실해? 먹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설사병에 걸린 송아지를 방치해 죽인 적이 있는 철이 씨. 이렇게 아픈 송아지를 보면 늘 미안하고 불안하다. 소 밥을 주고 난 후 늦은 아침 식사를 하러 부모님 댁에 가는 철이 씨네 가족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위아래로 살고 있는 두 집은 항상 아침 식사를 함께한다. 어머니 옥자 씨는 아침부터 목장일로 고생한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며느리 선주 씨도 어머니 혼자 손이 바쁠까 서둘러 식탁을 차려낸다. 5 식구가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아침 식사가 시작됐는데 오로지 소 생각뿐인 정삼 씨 때문에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 그 설사 많이 한 놈 있어. 그놈은 약 잘 먹여야 된다. 안 죽여야 먹장이 갖고 성공하지. 죽여보면은 성공 못한다. 1년 내에 그놈 하나 보려고 배 갖고 미개 갖고 남디 그놈 하나 죽이면 쓰겠냐.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또 찬물을 끼얹는 정삼 씨. 순식간에 아침 식사 자리가 얼어붙었다. 밥 먹을 때만큼은 편하게 먹고 싶은데 철이 씨는 늘 자신을 못 믿어주는 아버지가 서운하다. 지금 잘 키우고 있잖아. 근데 제가 키우는 것과 아버지가 또 보는 것과 또 틀리니까 뭐 안 됐다고 지적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 바로바로 바꾸고 할게요. 게다가 목장일만도 바쁜데 하라는 건 또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다. 저리는 밥 먹고 면이 전복 바쁜데 그거 가서 같이 좀 해서 해줘라. 그놈도 조금 피곤하거다. 날마다 전복 바쁜다고 가서 며칠을 주고 나면은 조금 그러더라. 그렇게 불쌍하더라. 그렇게 내가 힘들지만 해줘라.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잘 해내야 할 것들이 많아 어깨가 무거운 철이 씨다. 아침 식사 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철이 씨는 밥을 먹자마자 또 일이다. 장남이기에 묵묵히 감당하고 있지만 일이 힘들 때는 어김없이 해병대 직업군인이었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21년 4개월 근무하다가 전역했네. 안 그랬으면 아버지가 안 오라 했으면은 지금 정도 계속 군생활하고 있겠죠. 위풍당당했던 해병대 철이 씨. 가자. 이리 와. 그런데 여기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리 와. 아직까지는 초보라서 소를 다루는 게 쉽지 않은 철이 씨. 아버지가 부르면 잘도 따라오던데 왜 자기가 부르면 요지부동인지 소도 사람을 가리나 보다. 자식들이 기압이 빠져가지고. 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리 와. 방목한 소들하고 그 안에 가둬놓고 키운 소들하고 보면은 새끼 자체가 틀려요. 새끼들이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린애들은 조금 밖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되면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는 34년간 고집해온 아버지의 이유 있는 사육 방식으로 철희 씨 역시 건강하고 깨끗한 소를 키운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가업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는 철희 씨는 몸이 고달프다. 소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점검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풀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일이 2배로 많다. 이게 철사에 닳으면은 전기가 안 통해요. 소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집니다. 또 몰러 다녀야 되고. 1년 전에 소가 다른 동네로 넘어가 버린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더 꼼꼼하게 철조망을 점검하는 철희 씨. 처음에는 그냥 자연에 소를 풀어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축사에서 키우는 것보다 손발이 더 고생이다. 소들이 노니는 초지는 조금씩 땅을 넓혀 지금은 무려 11헥타르나 되는데 배도 끝이 없는 풀들. 아침밥 먹고 지금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지만 돌아서면 또 풀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도 풀이라면 이제 무서울 정도다. 몸은 힘들지만 군인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철희 씨.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이 일을 30여 년간이나 해온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이게 다 소를 위한 일이니 막상 초원을 즐겁게 누비는 소들을 보면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든다.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 산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반나절. 엄매엄매 못하겠네. 죽겠네. 군대 생활로 다져진 체력이지만 소 키우는 건 정말 만만치 않다. 사실 철희 씨는 군인이 적성에 맞았던 터라 처음에는 고향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중사 때였을 거예요. 1년만 더 하면 15년인데 한번 15년 채우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15년 채우다 보니까 이제 또 20년 채우게 됐어요. 그때 이제 또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다음에는 아버지가 퍼 부숴버리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용원서 내고 내려오게 됐죠. 장남으로서 가업을 잇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철희 씨.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아 마음이 무겁다. 그 시각 또 축사를 향하는 정삼 씨. 아들이 놓치는 게 많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은 축사에 와야 마음이 놓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물이 안 들어온 것도 있다. 한번 가서 알고 보니 통에 물이 하나도 없어 소들이 목말라하는 상황. 무더위에 물을 주지 않은 건 정말 큰 실수다. 하지 말고 너 나나 먹어. 이런 거 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아들을 어찌 믿고 맡길까? 아버지는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게 여는 것을 봐야 되는데 철이라는 건 여는 것을 아직 무엇이 어찬다는 것을 모르더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답답하기는 옥자 씨도 마찬가지. 내가 안 오면 소지를 안 해. 소지를 아주. 사실 어머니 옥자 씨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의 살림이 성에 차지 않는 건 매한가지다. 부부 눈에 또 아픈 송아지가 보였다. 그런데 이 녀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부부는 송아지가 또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인데 옥자 씨 역시 시집 와서 남편을 도와 긴 세월 소를 키웠기 때문에 남편 못지않은 전문가다. 특히 정삼 씨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옥자 씨가 힘쓰는 일도 다 해왔다. 송아지 한 마리를 붙잡고 약 먹이는 건 식은죽 먹기. 부부는 송아지가 약을 먹고 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자 이제 끌어버려.
부부는 맏아들을 가장 믿어서 가업을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엉망인 축사 상황을 보니 실망감이 커진다.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깨끗해갖고 아주 거짓말 아니라 뭐가 내려쳐도 다 주워 먹을 정도로 했는데 이 어디 가서 몸짓 못하고 퍽퍽 끼갖고 안 걷을 수가 있어야 안 걷지. 이렇게 한다면 나는 1000마리 같은 거 눈도 금방 안 하고 키웠어. 기계하러 이렇게 키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세상에 뭐 소시랑으로 끄서를 날로 무엇을 해 참말로 너무 좋은 세상에 속힘시로 어렵다고 그런 것은 참 내가 봐서는 아닌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보고 살아야 돼. 그래. 힘만 있어서 할성 부르면은 한디 못해. 아들이 하는 것은 영 못마땅하고 직접 일하기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부부. 속절없이 지나온 세월만 원망하게 되는 두 사람이다. 꼭 참고 춤 꿀떡 생기고 내려가면 끝나. 내가 안 보면 끝나지 그러고 한디 자네는 여자한테 잘 씨부렁 이래갖고 일러주소. 욕도 하고. 2번 3번만 하면은 못 키겠다 그러고. 그럼- 왜 오라겠냐고. 너희를 위해서 오라겠다 그래. 지금도 위해서. 해봐야 힘든 것을 해봐야 하지. 오늘따라 더욱 심란해진 부부다. 그 시각 축사 일만도 바쁜데 이번엔 바다로 나가는 철희 씨. 아버지 말씀대로 동생이 하는 전복 양식장에 가서 일을 도와줄 참이다. 배 타고 5분만 나가면 도착하는 동생의 전복 양식장. 동생 지연 씨는 약 500칸의 양식장에서 전복을 10년째 키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복값이 폭락해서 출하는 못하고 먹이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데 철희 씨는 어서 아버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싶다. 2배? 동생 지연 씨는 10년 전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가 하는 소를 키우는 대신 전복을 택했다. 아버지도 가업은 큰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연 씨에게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리를 잡아갈 무렵 2012년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연 씨. 그때 이후 또다시 힘들어진 동생이 철희 씨는 안타깝다. 형제가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전복값이 폭락해 속상해하고 있는 동생 사이에서 철희 씨는 책임감을 느낀다. 전복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저녁 참거리로 먹게요. 2, 3년간 다시마를 먹여 정성으로 키운 싱싱한 전복. 이런 전복을 팔지 못하니 철희 씨도 동생이 안쓰럽기만 하다. 짠하죠. 전복값이 좋아가지고 그거 하면은 재미라도 있을 텐데 동생이 짠하게 짠해. 소 키우는 것만으로도 몸은 힘들지만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게 형제 아니던가. 그래서 아버지가 철희 씨를 고향으로 불러들였는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함께 살며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말이다. 그날 오후 읍내에서 미용실을 하는 아내는 퇴근 후 축사로 또 출근했다. 바쁜 남편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아내의 이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철희 씨. 돈 많이 벌었어? 어?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 네. 자신 때문에 졸지에 소밥을 주고 있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지만 괜스레 실없는 농담만 건넨다. 할만하지? 응? 자기는 힘들어, 안 힘들어? 솔직히 말 힘들어. 그러면 여자인 나는 더 힘들지, 그러면. 아니 밥만 주면 뭐 누가 힘들어?
끝나고 한잔 하자. 그게 재미다. 열심히 좀. 도시에서 미용실을 하며 살던 선주 씨. 난생 처음 해보는 목장일이 힘들 법도 한데 완도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 때문. 몸은 힘들지만 남편을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미안하죠. 오픈 생활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아먹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뛰어야 돈이 나오니까 움직여야 돈이 나오고. 미안하죠. 인천에서 여기까지 전라도 완도까지 내려왔다는 게 마음은 가도 표현은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흘러간 노랫말처럼 부부는 말 대신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며 산다. 그날 밤 철희 씨는 군대에서도 필요 없었던 파스를 온몸 구석구석에 붙이는 중이다. 반대. 평생 가야 몸이 아프단 소리는 할 줄 모르던 남편이었는데 소를 키우고 나서는 매일 파스 신세다. 아내 선주 씨가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비록 이런 것밖에 없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 늘 묵묵히 노력하는 남편이기에 잘 이겨내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도 느끼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자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좀 마음이 짠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철희 씨는 요즘처럼 힘들 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술 한잔 기울이며 인생을 나누던 군대 동료다. 뭐해? 약속 올라가야 된다. 전화 오네. 씨. 나 부럽네. 날마다. 부러워. 그렇지. 요즘은 어때? 살만해? 요즘 뭐 안 좋아?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왜? 짜증나 죽겠어. 군대 동료들과 웃고 떠들면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은데 목소리만으로 위로가 되는 철희 씨다. 맛있게 먹어. 예. 들어가십시오. 예. 통화를 하고 나니 동료들이 더욱 생각나는데 유난히도 그 시절이 그리운 밤이다. 많이 그립죠.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것 같아. 하지만 가업을 이어야 하는 것이 철희 씨의 숙명.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옛날을 잠시나마 추억해본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철희 씨는 아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축사를 찾았다. 소들이 밤새 안녕한지 잠은 잘 자는지 살펴보는 철희 씨. 처음에는 비록 억지로 고향에 내려왔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를 잘 키우고 싶다. 자, 아프지 말고. 군대가 가끔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목장일에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진다.